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필리케이딕이라는 글쎄 요즘 2030 세대에겐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좀 4050 그리고 SF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필리케이딕의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이 주제로 그 전기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리케이딕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영화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드러난 통찰력의 뿌리, 미래를 예견하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그리고 책공미의 평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저는 SF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필리케이딕, 그리고 로버트 하일라인, 그리고 어, 아서 클라크, 그리고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대가라고 불리죠. 예. 필리케이딩은 이제 뒤에 세 명에 비해서 조금 어떤 이제 휴고상을 수상한 횟수나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SF 영화에 미친 영향력, 물론 어, 아서 클라크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고, 아이작 아시모프는 바이 센테니얼맨이랑, 그리고 이제 아이로봇 같은 영화들이 있고, 그리고 로버트 하일랜은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지만, 케이딩만큼 그렇게 어떤 할리우드를 뒤흔든 어떤 소설가는 없는 것 같아요. SF 소설가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미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SF 문학을 저는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요게 왼쪽 책 필리케이딕이 요 이제 표지고요. 나는 살아있고 너희는 죽었다. 아주 제목을 잘 지었어요. 28년에 태어나서 82년에 죽었으니까 28을 꺾고 나면 80이죠. 그렇죠? 64세니까 뭐 그 당시 평균 연령 정도 되겠지만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필리케이딕은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히 슬퍼했겠죠. 예. 생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은 진짜 그러 이상의 불효가 없는데요. 하여튼 필리케이딕은 그걸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부모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필리케이딕이고요. 그 왼쪽에 보니까 뭐 고흐가 귀를 잘랐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약간 광기랑 필리케이딕의 삶을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예술가들은 그쵸, 예,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필케이딕은 이제 제가 이따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정말 그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저도 이 프랑스 소설가가 작가가 이제 전기를 썼는데 저도 놀란 게 이름 보니까 엠마뉴엘이잖아요. 엠마뉴엘 카레르. 엠마뉴엘 부인 생각나서 당연히 저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엠마뉴엘 카레르는 남자였어요. 지금 이렇게 남성 작가입니다. 이제 프랑스 소설가가 쓴 필리케이딕의 전기라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필리케이딕의 영향력이나 인기가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렇죠 크로스오버가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은 SF 작가가 맞다. 이거는 제가 아서 클라크나 뭐 아이작 아시모프나 뭐 그쵸 보다도 더 많이 그쵸 스테니 큐브릭의 물론 걸작을 찍은 아서 클라크에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있지만 가장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블레이드 러너는 유일하게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살아있는 시간에 그러니까 82년에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에 이 영화가 찍었을 때 그래서 이제 리들리 스콧이랑 그리고 해리슨 포드랑 같이 사진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지금 구글에는 돌아다니지 않던데 유일하게 필리케이딕이 이 블레이드 러너의 작품은 이제 어, 안드로이드 는 복제형을 꿈꾸는 건가 그렇죠? 예. 라는 소설의 그쵸 원작자로서 브레이드 러너. 근데 사실 리들리 스콧이 영화에 맞게 단편 소설이니까 필리케이딕은 대부분의 소설들이 유비그이나 그리고 높은 성의 사나이 더 메인드 하이캐슬 같은 경우를 빼놓은 대부분 단편이기 때문에 이 영화화 시키려면 작가의 상상력, 영화 감독의 상상력이 많이 포함돼야 되는데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는 리들리 스콧이 더 많은 상상력을 위해서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바로 이 작품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쵸? 스티븐 스필버그랑 탐 크루즈가 만났던 이것도 역시 단편 소설이었는데 영화는 굉장히 늘렸죠. 예. 여튼간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쵸? 예. 그것이 발견했을 때, 기술이 발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필리케이딕의 소설을 약간 디스토피아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범죄를 잡아낸다고 하니까 그죠? 예.
예, 그런 사이가 결코 행복한 사이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토탈 리콜, 이거는 이제 기억을 도매금으로 팝니다라는 원작 소설이, 이것도 짧은 단편 소설인데 이제 화성으로 이주해서, 근데 이게 기억을 머리에 이식시켜 놓고 이제 여기 뒤에, 그쵸, 포유하고 있는 여자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샤론 스톤인데, 샤론 스톤은 그러니까 부인도 아닌데 자기 친부인인 것처럼, 그쵸, 머리에 기억 속에 이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기억을 되찾게 되는 내용인데, 이게 영화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한 번 더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어요. 이 토탈 리콜의 원작도 이런 영화들뿐만 한 20편도 넘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나오지만, 제가 이제 영화 중에서 제가 최고로 아끼는 작품은 저거거든요. 영화는 아니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시즌 4까지 나왔던 이제 더메인드 하이캐슬이란, 이 사람이 약간 나치랑 괴벨스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상들, 물론 이게 워낙 그게 히틀러나 나치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필리케이드의 최초는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해서 만약 나치가 이겼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그래서 나치가 미국의 절반을 다스리고 일본이 나머지 서부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두 사이에는 또 미소 같은 냉전이 벌어진다는, 그쵸? 예. 그리고 그쪽에 남아있는 미국인들은, 그쵸?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가상의 역사설, 지금 그게 실제 역사잖아요. 그걸 읽고 그 책을 히틀러가, 그쵸? 예. 철저하게, 그쵸? 예, 그 영화에서는 그게 필름이라고, 그래서 그걸 막 돌아다니는 필름들을 히틀러가 압수하는 거로 나오는데, 굉장한 상상력과 평행 우주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대작이죠. 더 맨 인더 하이캐슬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아니지만 영감을 준 작품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 트루먼 쇼는 원작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라진 마을이라는 필리케이드의 소설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예,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사람을 잡아놓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TV 쇼 한다는 내용이니까 거의 트루먼 쇼는 원작 소설이나 다름없죠. 예. 트루먼 쇼가 이제 필리케이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오마주를 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필리케이드를 가장 좋아해서 영화에 진짜 필리케이드의 색채가 많은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인셉션은 꿈 얘기잖아요. 그리고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꿈을 많이 꿨던 게 필리케이드이니까 인셉션도 누가 봐도 필리케이드 소설들에게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그러니까 SF가 할리우드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가 됐잖아요. 사실 뭐 지금 어벤져스 비트에서 SF 한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SF 영화에서 가장, 그쵸, 모든 영화 감독들이 이유동성으로 최고 중에 최고는, 그쵸, 예, 바로 이제 필리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전기로 살펴본 미래에 대한 상상력의 비결 6가지를 제가 골랐는데요. 미쳐야 미친다. 이게 맞습니다. 뭔가에 항상 미쳐 있었다. 책이든, 그리고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놀랐는데, 저는 이 사람의 스타일이 약간 60년대라면 좀 사이키델릭 락이라든지, 좀 뭐랄까, 이런 진보적인 프로그레시브하게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카고에서 태어나, 평생 샌프란시스코 이제 서부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슈베르트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쵸? 슈베르트 이제 겨울나그네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공포, 이런 강박관념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신병자랑 천재와 그 차이는 글쎄요, 미대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이 사람이 가장 두려웠던 공포는 뭐냐면 그걸 소설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가장 심적으로 무엇에 공포를 느끼는지 알아가지고 그걸 사용하려는 그런 얘기가 필케이딕 소설이나, 그리고 뭐 영화 블랙미러에서도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자기 앨범을, 그쵸, 예, 부수는 것을 가장 공포로, 항상 뭔가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재가 가장 많이 하는 정신병이죠. 측두엽 내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 측두엽 내전증은 뭐라고 하냐면 간질입니다. 예. 간질이 이게 이제 관질이 이게 대단히 좀 위험하지만 천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질을 겪었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토스텝스키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루이스 캐롤이 있죠. 예. 이상한 나라 앨리슨스. 그 다음에 필리케이딕도 있고, 예. 또 많을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서 특히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한 소설이나 좀 상상력이 기발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예, 축두엽 내전증이 걸리는 경우, 실제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필리케이딕도 자기 같은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축대 내전증에 걸리면요 부산물이 있어요. 영성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자기 그걸 신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과다 묘사점 그 상황이 머릿속에 꽉 박히니까 그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력이 특별히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설을 잘 쓰게 막는 어떤 약 같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뭐 간질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는 또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간질증은요 이제 앞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불면증을 앓고 있을 때 불면증을 수면제로 치료할 때 수면제의 가장 부작용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간질이거든요. 그리고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종착지가 바로 이제 뇌졸중인데 이 사람은 뇌졸중으로 죽은 거 보니까 축대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요.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우리 비교적 64세라는 젊은 나이에. 여하튼간 이게 저는 천재성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역시 약물입니다. LSD, 암페타민 등 약물에 엄청나게 중독이 돼 있었고요. 사실 약물에 LSD 같은 약물은 이제 여기 루시 인 더 스카이 다이몬드라는 노래도 나오지만 우리가 멋진 신세계를 알고 있었던 유명한 SF 소설가 그쵸? 예, 올더 석슬리조차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각의 문이라는 그래서 도어스의 짐 모리슨도 약물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짐 모리슨도 약물을 먹고 그리고 워낙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약물에다가 같이 다량의 수량제를 먹고 같이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죽어버렸는데 위험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LSD의 중독까지는 굉장히 많이 의존했고요. 암페타민이라는 각성제, 이거는 수면제는 억지로 재우는 거고요. 암페타민은 억지로 깨우는 겁니다. 이 각성제를 먹고 정신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약물의 힘도 있겠죠. 근데 절대 저는 천재성을 위해서 약물을 먹으라는 저는 절대 그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하튼간 이 세 번째는 그렇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사실은 그리고 이 사람의 도덕성이 그렇게 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필리케이딕의 책을 보니까 소설 전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있고 그리고 거의 만나는 모든 여자가 얼굴만 멀쩡하면 다 사랑에 빠졌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덕성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재밌는 게 카톨릭을 엄청나게 믿었다는 얘기죠. 이제 믿음과 어떤 행동이 좀 달랐던 사람인데 그런 신앙심도 저는 그쵸 원더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노스트라다무스 바로 신앙심이 굉장히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도교랑 주역, 특히 주역을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메인 더 하이캐슬에서는요 그게 주역점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주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원작 소설 이게 원작 소설 다음에 그쵸 원작 소설이 히트하고 휴거상까지 받아서 속편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는 게 속편을 쓰려고 했는데 그게 거기서 소설 후반부에 나와요. 주역을 통해서 주역점을 통해서 평행 우주, 다른 우주로 가서 그쵸 미국이나 그쵸 유럽, 소련이 이긴 그쵸 유나 영국이 이긴 역사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저걸 만들어 그 얘기를 가지고 중심적으로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찍은 맨 인 더 하이캐슬 미드는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사상에 무척 심취했습니다. 도교랑 주역에.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한 원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는 역시 조현병을 결국 이 약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이제 타고난 전두엽 이제 간질 이제 축두엽 이제 우리 이상이 있는 그래서 조현병까지 왔는데 그래서 환성이나 결국 뭐냐면요 미친놈이 돼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설에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조현병이 없었으면 그쵸 조현병은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상이 보이는 건데요. 환상도 보이고 환각도 보이고 이런 건데 이 사람도 그런 상태에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창의력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우한 인생을 산 거죠. 예. 어떤 가족적인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지도 못하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랑 어머니 또 이혼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어두운가.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은 어렸을 때 죽었고 그래서 좀 이제 필리케이딕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여하튼간 이런 정신병과 이런 저것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대학을 나오진 않아서 그렇게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어떤 조건 아서 클라크처럼 케임브리지 출신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도 명문대학교 생학을 전공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여하튼간 어떤 타고난 그리고 어떤 영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뛰어난 상상력들이 오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면요. 필립 K. 딕이 소설가 그의 삶이 때려야 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 소설, 소설만큼 그의 삶도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의 걸작들 대부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필립 K. 딕을 워낙 좋아해서요. 어떻게 탄생했는지 비하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5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그 시대 문화 있지 않습니까? 반공, 그리고 냉전. 이게 그의 영향에도 굉장히 많이 미쳤다는 거. 예, 그의 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쉬웠던 건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SF 작가나 감독들이 저 필립 K. 딕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거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거다. 만약 미국의 작가라면 그런 필립 K. 딕의 제가 알기로는 전기는 이것 말고 다른 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미국 작가는 아마 그런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